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가창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가창 활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수업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교육과정이랑 같이 함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랑 같이 가창 활동의 여러 가지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종류를 수업 시간에 이제 살펴봤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은 가창 그 JNU 클래스에 올려져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과정을 같이 보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은 우리 초등학교에 구성이 되어 있는 교과서 페이지예요. 우리가 지금 출판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의 많은 교과서에 가창 활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이 이제 다양하게 변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창, 뭐 기악, 창작, 감상 여러 가지 활동들은 그 틀이 크게 변화는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음악에서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다뤄줄 수 있고 아이들을 목표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한계점도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초등학교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음악 활동과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기초, 기본 학습 능력을 형성한다는 거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는 페이지는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교과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연주, 영역에서 노래 부르는 자세, 악기로 연주하는 자세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은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그 우리가 영역이 크게 세 개가 있죠. 뭐가 있었죠? 연주, 창작, 감상. 자, 여러분 교육과정 많이 잊고 있었죠? 잊고 있었을 텐데 다시 기억을 한번 소환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아까 봤던 교과서는 초등학교 4학년 음악 교과서였어요.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 3, 4학년에 뭐가 있냐면 지식이 자세와 주법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와 주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초적 음악 요소라든지 그쵸?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거, 또 신체로 표현하고 노래하는 거, 그 다음에 연주를 즐기는 태도, 관심, 또 생활 속의 음악,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번 다시 보시고 교과서에서 또 교육과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예전에 조금 봤던 거 기억이 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보실 때 이 봄이 오는 소리, 봄 오는 소리. 자, 봄 오는 소리는 여러분 왜 항상 그 교과서를 열면 첫 번째 봄과 관련된 게 되어 있냐면 교육과정에 3, 4학년에 생활 속의 음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책에 표에 보시면 자, 우리 아까 봤던 거 잠깐만 다시 갖고 올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 4학년에 지식 2의 파트에 생활 속의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기 4학년에 이제 학기를 시작할 때 3월 달에 가장 이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봄이라는 계절성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처음에 교과서를 열면 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생활 속의 음악 했을 때 봄 오는 소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교과서는 여러분 생각보다 교육 과정이 상당히 충실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봄 오는 소리를 하는데 아까 우리 교육 과정에서 봤지만 연주하는 그죠 자세, 주법 이거를 꼭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측면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봄 오는 소리라는 노래 옆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에 유의하여 노래를 불러봅시다. 요게 교육과정 3, 4학년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육과정 본인 거를 이렇게 편 상태로 보셔도 되고요. 지금 교수님이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 아까 교육과정 몇 쪽을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육과정의 7쪽을 보시면 됩니다. 7쪽에 자세와 주법이 나와 있고요.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에 유의하며 노래 불러봅시다고 해가지고 가창의 기본적인 자세를 여기다가 다뤄주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걸 왜 다루고 있지? 뭐에 근거하여? 당연히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서 페이지가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노래할 때 호흡의 입 모양이라든지 특히 서는 방법, 앉아서 노래 부르는 방법 이런 게 같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에 유의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 교과서의 요 페이지는 노래를 부를 때 바른 자세를 알고, 그쵸? 노래를 부를 때 필요한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실천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되는 전형적인 가창 활동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샘여림의 변화를 살려 노래를 불러보자고 되어 있어요. 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지켜서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건데 왜 샘여림의 변화를 살리는 걸 여기다 넣었을까? 자, 여러분 이건 여기에 왜 들어가게 된 거냐면 교육과정 다시 볼게요. 교육과정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적인 음악 요소를 알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기초적인 음악 요소를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자, 이게 영역이 뭐죠, 여러분? 연주 영역이에요. 그럼 연주 영역에 악기를 연주하든 노래를 부르든 어떤 형태라도 그 안에서 기초적인 음악 요소가 필요한 부분 또는 기초적인 음악 요소를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창과 기악을 하는 활동 안에서 적용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아, 이 저자들이 교과서를 구성할 때, 그래? 그러면 기초적인 우리가 음악 요소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 봄 오는 소리가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봄 오는 소리의 특징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 기초적인 가창의 자세와 호흡법을 같이 가르치는 동시에 여기 악보를 가만히 봐봐. 자, 여러분 지금 악보를 보세요. 악보를 가만히 봤더니 메조 피아노, 그죠? 그 다음에 메조 포르테, 포르테. 자, 음악의 구성 요소 중에서 샘여림이 바뀌네, 그죠? 샘여림이 바뀌는 악보를 저자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 혼동하실까봐 다시 정리할게요. 교육과정에 3, 4학년의 내용체계에 봤더니 생활 속의 음악도 있고 기초적인 음악 요소도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그죠?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기. 기본적으로 즐기는 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떠한 제제곡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담아내면 좋을까? 이것들 당연히 저자들은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자들이 이 봄 오는 소리를 선택함으로써 아, 이 제제곡은 생활 속의 음악적인 부분도 담을 수 있고 기초적인 노래에 바른 자세와 호흡법도 넣을 수가 있고 아, 악보를 봤더니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포르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제제곡에서는 음악의 기초 요소 중에서 샘여림을 함께 여기서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과서를 완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가 조금 이해되시나요? 교과서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과목의 교과서는요, 그냥 그 내용이나 제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육과정의 내용에 기반하여 주제를 선택하고 목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교수님, 성취 기준은 뭔가요? 그죠? 여러분, 성취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과정의 내용 체제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요 내용 체제에 나온 것들을 현장 교사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내용 체제에 나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목표에 도달했다. 이 내용 체계에 있는 내용 요소들을 모두 다 학습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러한 궁금증과 요청을 당연히 그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제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아, 그러면 지금 이걸 보시면 이 연주라는 영역의 각각의 내용 요소에 지식이의 과정기는 가치 태도를 반영한 성취 기준을 제시해 줄게요. 자, 그 성취 기준이 뭐냐면, 자, 여러분 교육과정 쭉쭉 내려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성취 기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성취 기준 하나에 바른 자세와 주법을 익혀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 그러면 바른 자세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3, 4학년의 성취 기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준 게 성취 기준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기초적인 음악 요소를 살려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고 느낌을 이야기한다. 아, 그럼 아까 그 교과서에서는 기초적인 음악 요소를 살려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요러한 두 가지 요소가 실질적으로는 그 교과서 구성의 성취 기준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눈치 빠른 우리 교대생들은 분명히 알았을걸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봤더니 결국에는 내용 체계에 있는 내용 요소들을 좀 더 명확하게 풀어써 준 게 성취 기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했었던 수업의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단원의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 교과서에 있는 요 차시에 지도서에 나와 있는 주제에 따른 교과 목표가 설정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그죠. 교육과정의 내용 체제가 가장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정의 내용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음악에서는 케이크, 교수님이 얘기했죠. 케이크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그 케이크가 각각의 내용 체제를 구성하는 깃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교수님이랑 정말 열심히 생각했던 케이크 있었고 그 케이크에 따라서 내용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연주, 창작, 감상.
그 연주 참작 감상의 내용 체계 이 안에 있는 범주가 있었고 그 안에 각각 들어있는 내용 요소들이 있었죠. 그 내용 요소들이 성취 기준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성취 기준에 따라 보다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교과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과서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결국에는 음악과 그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평가 방법에 따라서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도하고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과서는 결국에는 교육 과정에서 이런 걸 가르치세요. 이렇게 평가하시면 돼요.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다 안내가 되어 있고 그것을 종합해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뭐다?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조하는 게 뭐죠? 교과서에 재구성하세요. 교과서의 재구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교과서는 결국에는 교육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교과서인 거예요. 이건 샘플인 거예요. 그죠? 이 샘플을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우리 반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교사가 어떻게 해라? 재구성을 꼭 해라. 이게 교과서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수업을 짤 때 교생 실습을 가서도 교과서를 기본으로 두고 교과서 재구성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교과서 재구성을 정말 정확하게 잘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지?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교과서 재구성이 가능한 거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으면 정말 실습 잘 갔다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랑 초반에 교육과정 공부를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교과서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먼저 이제 바른 자세랑 호흡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건데 봄 오는 소리라는 가창곡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그 가창 활동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의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와 있는 가창곡의 가사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시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왜 작곡가가 이런 선율을 선택했고 이런 빠르기와 이런 샘여림을 넣었을까?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이 노래는 어떤 느낌으로 부르면 좋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표현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사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수많은 음악 수업을 할 텐데 초등학교의 이런 동요들을 먼저 아이들과 함께 가사를 읽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활동을 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한번 가사를 같이 볼게요. 가사를 조금 더 확대했는데요. 아마 이제 잘 보일 거예요. 자, 땅속에 꽃씨가 잠을 깨나봐. 자, 국어과 학생들은 대본에 할걸요. 운율이 딱 맞네. 네. 동시를 기반으로 해서 거의 동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동요들은 정말 다 그대로 동시예요. 그 다음에 들마다, 언덕마다, 파란 숨결 소리에. 운율이 딱 맞죠? 포시시 눈을 뜨는 예쁜 꽃망울.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장면이 그 봄의 모습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봄 오는 소리. 자, 봄의 현상들을 봄이 오는 소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정말 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봄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봄 오는 소리는 꽃씨가 깨어나는 소리, 물결 소리, 그 뒤에 보면 2절도 다 그런 소리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아름다운 가창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가사를 먼저 음미를 하고 상상이 될 거예요. 아, 얘들 어떤 장면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럼 선생님 봄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저런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게 느껴져요. 하면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정말 좋은 방법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화 아시죠? 시화. 한쪽에는 시가 있고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 한 구석에 이 봄 오는 소리를 시를 적고 그것을 충분히 가사 내용을 파악하고 동시처럼 학습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미 그 장면 하나가 아이들한테 충분한 음악적 상상력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슨 수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융합 수업이 되는 거예요. 국어, 미술, 음악. 자, 여기다가 우리가 과학에서 뭘 가르치죠? 생물. 우리가 엽록체라든지, 그죠? 그런 광합성 작용을 초등학교 3, 4과정에 이제 또 가르치게 되어 있거든요. 한살이라든지 식물의 한살이라든지 그럼 그거를 접목해가지고 충분한 융합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융합으로 구성하면 뭐다? 그게 바로 교과의 재구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교육 과정이 원하고 있는 교사의 재구성 능력 그리고 아이들의 삶의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개념 중심 활동이 되는 거죠. 또 여기다 덧붙이면 그런 언어적 작용을 포함한 아이비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얼마나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 교과서를 분석하고 실제 수업에 구현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학생들의 학습에 결정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지금 누구다 결국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교육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사 내용을 아이들이 파악했고, 뭐 그거를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느낌 이야기를 서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느껴지는 느낌을 신체 표현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뭐 표정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바른 자세와 가창, 호흡의 바른 자세를 익혀가지고 노래를 이제 익힐 거예요. 자, 노래를 이제 익힐 건데, 노래를 익히는 방법은 교수님이 저번에 가창 그 활동 단계에서 충분히 다양한 활동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죠. 자, 강의를 잘 들은 학생들은 알 것이고, 지금 거기서 어떤 단계로 보여줬었는지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를 수도 있고요. 악보를 보면서도 부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제제곡을 익혔어요. 자, 근데 제제곡을 익히는데 여기 음악적 요소, 샘여름의 변화를 살린다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반은 요거를 지금 샘여름의 변화를 여기서 하지 않고요. 다음 차시에 구성된 제재에서 샘여름의 변화를 할 거야. 나는 여기서 굳이 샘여름은 넣지 않고 그냥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갈 거야. 그럼 그거에 맞게 활동을 짜주시면 돼요. 그런데 교과서대로 다양한 샘여름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거를 소리의 변화로 나타내 볼 거고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이 봄 오는 소리에 적용해서 불러볼 거다. 그럼 그것이 아마 활동 2나 활동 3의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샘여림의 기호를 알아봅시다. 샘여림의 기호를 다 함께 읽어봅시다. 샘여림의 기호를 살려 소리를 크거나 작게 샘여림의 변화대로 나타내 봅시다.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도 같이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것이 뭐 활동 2나 3에 이 샘여림의 변화가 커다란 활동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샘여림의 변화를 살려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를 불러봅시다 해서 마지막 활동을 구성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 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활동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돌아보기가 있는데 이 되돌아보기는 형성평가의 이 형태로 운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차시를 다 마무리하는 정리평가의 단계로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형성평가를 이제 과정평가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 순간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교과서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들이 활동 1, 자, 바른 자세의 주법을 정확하게 알고 표현할 수 있나? 활동 2. 이 친구가 정말 노래를 듣고 부르기로 잘 따라해서 잘 따라해서 부를 수 있을까? 활동 3. 샘여림의 기호를 정말 정확하게 읽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활동 1, 2, 3마다 평가를 과정 평가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 과정 평가는 많기 때문에 관찰 평가 정도로 아니면 체크리스트 정도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차시에 대한 정리 평가에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교과서를 볼 때, 교과서는 재구성된 거구나. 뭐에 따라서? 그쵸. 교육 과정에 따라서 재구성된 거였구나. 그쵸? 그러면 교사가 만약에 여기서 바른 자세와 연주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저거를 지난 차시에 했어. 그럼 여기서는 열심히 활동 일로 크게 잡을 필요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동기 유발 또는 선수학습 확인 부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바른 자세 그리고 호흡 방법을 기억하면서 뭐 간단한 연습곡을 불러봅시다 하고 넘어가면 활동 1부터는 다른 활동을 여러분이 편성해서 지도안을 구성할 수 있겠죠. 또는 그 전에 우린 다 했으니까 요번 요 봄 오는 소리에서는 샘여림의 변화를 조금 더 제대로 배울 거다. 그러면 바른 자세와 바른 연주 자세와 호흡법은 선수학습 정도로 정리를 하고 활동 1이 자, 먼저 제제곡을 익혀보고 활동 2가 샘여림의 변화의 뭐 다양한 용어들을 뭐 알아봅시다 하고 세 번째에 샘여림의 변화를 살려 제제곡을 불러봅시다. 이런 식으로 수업의 프로세스를 구성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뭐다?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교과서가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세 번째, 내가 교사로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뭐에 맞춰서 교육 과정과 우리 반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학습 수준에 맞춰서 이게 누가 하는 거다? 그죠? 여러분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네, 오늘 가창했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과제가 있을 거예요. 과제에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왜냐면 교수님이랑 그때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수업 시간 안에서